서울초등학교 605개 중에 575개가 손을 놨습니다. 95%예요. 학교 95%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건 단발성 일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진상 학부모 때문이다. 근데 이상한 점 하나 못 느끼셨습니까? 그 학부모를 13년째 욕해왔어요. 그런데 풀린 게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저도 이걸 처음 정리해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학부모 진상 사례 뒤에 뉴스가 절대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는 4명이 더 있어요. 그것도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함께 호명된 적이 없는 4명이요. 학부모 욕만 13년 했는데 풀린 게 없었던 건요, 우리가 그동안 마지막 한 자리만 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책임을 진 사람들은 그 뒤에 조용히 숨어 있었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 교실을 무너뜨린 진짜 4명의 이름이 보입니다. 사법, 국회, 정부, 행정 한 명씩 호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엔 이게 왜 학부모만의 자각으로는 안 풀리는지, 양쪽이 같이 가야 하는 이유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실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요. 숫자부터 깔지 않고 풍경 세 장면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정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 풍경,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한 해 동안 담임이 5번 갈렸습니다. 5번이요. 6번째는 3주짜리 임시 강사로 겨우 막았어요. 그런데 7번째 담임을 뽑는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0명이었습니다. 임금이 깎인 자리도 아닙니다. 4개월짜리 자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출석부 7번째 칸이 빈 칸으로 남았다는 건 동네 식당이 종업원을 못 구해서 한 자리가 1년째 비어있는 풍경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임금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 자체에 사람이 안 오는 신호. 학교가 사람을 못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풍경, 같은 학교 5학년 한 학생이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놀이기구 줄을 서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목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좀 이상합니다. 그 엄마가 학교로 전화를 걸어서 담임선생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왜 우리 애 물을 안 챙겨주냐? 5학년이거든요. 만 11살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댓글, 어딜 가도 항상 달리는 댓글 본 적 있으시죠? 5학년을 물도 스스로 못 챙겨 먹는 애기로 키워놓고 학교 탓을 하면 어떡하냐는 댓글. 그게 정확히 이 사건의 본질을 한 줄로 짚은 댓글이에요. 자기 자식 물 한 모금까지 학교가 책임지라는 청부서가 학교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1명, 또 1명이 못 버티고 자리를 떠납니다. 세 번째 풍경, 다른 학교, 다른 교실. 담임 선생이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을 정당하게 훈육했어요. 큰 소리도 손도 안 댔습니다. 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부모가 그 담임을 정서적 학대로 신고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담임은 직위 해제부터 떨어져요. 월급 0원으로 가는 거예요. 변호사비도 본인 부담이고요. 정당한 훈육 한 번이 그 사람 1년치 생계를 통째로 뽑아갑니다. 자, 풍경 3장면 깔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숫자 한 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초등학교 605개 중에 575개, 95%가 손을 놨어요. 그것도 같은 시기에 같은 결정을요. 이 95%는 그냥 학교가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 있던 활동들이 사라지는 풍경이거든요. 한 학년이 통째로 흔들리는 규모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파트 한 동 605세대 중에 575세대가 같은 날 정전된 거랑 똑같은 신호인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있던 어떤 회로가 한꺼번에 나간 거예요. 전국 초등교사 약 2만 2천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96.2%가 지금 학교 운영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어요. 100명 중 96명입니다. 그 중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90%를 넘겨요. 부정적인 이유 1순위가 뭐였냐? 안전사고 책임 부담 49.8%, 그 다음이 학부모 민원 37%, 둘이 합치면 86.8%잖아요. 100명 중에 87명이 사고 나면 내가 독박, 민원 들어오면 내가 독박
이라고 답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회의 교실이 95% 같은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사람 100명 중 87명이 독박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답하는 일이요. 이건 한 학교, 한 학부모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실 전체에 깔린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이 풍경을 13년째 보고 있는데 풀린 게 단 한 줄도 없습니다. 13년이에요. 13년. 그동안 우리는 분명히 욕했습니다. 진상 학부모, 갑질 학부모, 왕의 DNA 학부모. 뉴스 댓글창은 매일같이 끓었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3년을 욕했는데 풀린 게 단 한 줄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숫자로 한번 펼쳐볼게요. 2020년 한 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1197건이었습니다. 그게 2024년에 4234건이 됐어요. 3배입니다. 같은 기간에 학부모만 욕했는데 3배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3년 7월에 교총이 짧은 기간에 모은 피해 사례만 11,628건이었는데요. 그 중에 학부모발 침해가 8,344건, 학생발이 3,284건이었습니다. 학부모가 학생보다 2배가 넘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실 무너졌다 하면 머릿속엔 학생이 떠올랐는데 정작 교사 자리를 흔드는 사람은 학부모 쪽이 2배 이상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답답하시죠? 근데 진짜 무거운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OECD가 2024년에 낸 탈리스 조사. 한국 교사한테 물었어요. 교직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습니까? 3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 같은 질문 대비 32%가 빠진 거예요. 100명 중 32명이 6년 사이에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한국 교사 92%가 학생들이 교사에게 기본적인 존중을 보인다고 답했어요.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멈춰볼게요. 학생-교사 관계는 OECD 평균보다 좋은데 사회적 존중은 6년 만에 32페르시피가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실 안의 학생은 그대로인데 교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무언가가 그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바깥이 누구겠어요? 학부모만의 문제일까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13년을 욕한 시간이요. 한 세대가 학교를 통째로 통과하는 시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해서 고3 졸업까지 12년이에요. 그 시간 내내 욕했는데 안 풀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욕한 그 사람이 이 문제의 진짜 책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학부모가 아무 잘못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학부모 있어요. 신고서 무기처럼 휘두른 학부모 있고 5학년을 물도 못 챙기게 키운 학부모도 있어요. 그건 영상 마지막에서 정면으로 다시 짚을 거예요. 다만요. 학부모만 욕하면 시스템은 웃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 진짜 범인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카메라 앞에 끌려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학부모가 욕먹는 동안 가장 안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망치가 자꾸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망치만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치를 든 사람, 망치를 쥐어준 사람, 망치 자루를 만든 사람, 그 망치가 떨어지는 걸 구경한 사람, 이 네 자리가 그대로면 망치는 내일도 누군가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13년 동안 학부모라는 망치만 봤어요. 망치를 만든 작업장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고요. 이제 그 진짜 범인 4명을 한 명씩 호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무거운 망치를 든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망치는 법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망치가 떨어지는 자리는 항상 같아요. 교실 맨 앞줄, 담임 한 사람이에요.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이었습니다. 5학년 수학여행 중에 후진하던 버스가 한 학생을 치었어요.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멈췄어야 할 사고였고 누가 봐도 한 사람만의 손에 달린 사고는 아니었거든요. 버스 운전사가 있었고 여행사가 있었고 학교 행정이 있었고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정에 선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1명. 2025년 2월 춘천지법은 이 담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같은 해 11월 2심에서 선고유예로 풀려나서 교직은 겨우 지켰지만요. 그 사이 1년 가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직위 해제, 월급은 0원, 변호사 비용은 본인 통장에서, 매일 한 번씩 출근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한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 위에 자기 인생까지 통째로 무너지는 시간을 1년 동안 혼자 견뎌야 했어요. 이걸 비유로 한번 풀어볼게요. 회사가 무리한 일정을 짜고 회사차로 출장을 보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는 사람은 사장도, 운영팀장도, 차량 관리자도 아니에요. 운전대를 잡은 말단 직원 한 사람이에요. 사장은 그 시간에 다음 분기 회의를 하고 있고요. 회사 이름은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이게 한국 사법이 학교 단체 활동 사고를 처리하는 한 줄 공식이거든요. 사고가 났다. 일선 교사 개인의 형사 책임이다. 그 위에 있는 자리들은 한 줄도 접히지 않습니다. 이런 영상에 항상 달리는 댓글이 하나 있어요. 그냥 사고 나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걸. 그게 왜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냐? 어디에 가도 똑같이 달려요. 시민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법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멈출 도구가 마련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사고는 그렇다 치고 그래도 교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한 번은 짚고 가야 하는 숫자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교원에게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439건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그 1439건 중에서 교육감 의견서로 검토했을 때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된 사례가 71%, 정확히 1023건입니다. 10건 중 7건은 처음부터 학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학대가 아닌 일이 학대로 신고되어 학대가 아닌 사람을 학대범으로 1년 가까이 세워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71% 무혐의라는 숫자에는 행간이 하나 더 있어요. 무혐의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신고 접수, 직위 해제, 조사, 변호사 선임, 법원 출석, 그리고 마지막에 혐의 없음. 이 1년이 그 사람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학교는 그 사이에 담임을 5번씩 갈아치우고요. 71%의 사람들이 그 1년을 지나서야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라는 한 줄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응급실 의사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국에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환자를 받아서 살리려다 결과가 나쁘면 형사 책임으로 직행하는 구조 때문에 받지 않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 되어버린 자리잖아요. 학교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가르치다 사고가 나면 형사법정, 훈육하다 신고가 들어오면 1년 직위 해제. 그래서 응급실은 환자를 안 받기 시작했고 학교는 학습을 안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구조, 같은 결과입니다. 올해 면담 자리에서 한 정치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한 비유가 있어요. 시민들이 이미 댓글창에 한 줄로 정리해두었던 그 표현이요. 장 담그다 장독이 깨지면 그 책임을 일선 교사가 독박으로 진다. 장을 담그라고 시킨 사람도, 장독을 사다 둔 사람도, 장독을 옮긴 사람도 따로 있는데 깨졌을 때 항아리 값을 무는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손에 국자 들고 있던 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법이 13년째 일하는 방식이 정확히 그 한 줄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법은 학교 단체 활동의 모든 위험을 일선 교사 한 명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두었어요. 사고가 나면 그 호주머니에서 변호사비가 빠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호주머니에서 1년치 월급이 빠지고 무혐의가 나도 그 호주머니에 1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71%가 처음부터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조차 그 호주머니를 다시 채워주지 못해요. 근데 사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이 잘못 판결하면 그걸 바로잡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두 번째 범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입법자, 즉 국회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요. 사법이 망치라면 그 망치 자루를 다듬을 사람이 따로 있죠. 망치가 너무 무거우면 자루를 굵게 깎아주고 너무 짧으면 길게 빼주고 잘못된 곳에 내리치면 손잡이 각도를 바꿔주는 사람, 그게 입법자예요. 사법은 도구로 일하는 사람이고 국회는 그 도구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13년 동안 이 자루에 손을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선 교사를 형사법정에서 빼주는 단독면책법.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한 사람한테만 책임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법. 13년 동안 단독입법으로 통과된 줄 0줄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2024년에 학교안전법 손봤잖아 라고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손은 봤어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 책임을 면제한다. 한 줄 끼워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조치 의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디까지 했어야 면책되는지 누구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조금 전에 보신 71% 무혐의, 그 71%가 그대로입니다. 신고는 똑같이 들어오고 일선은 똑같이 변호사비를 자비로 댑니다. 면책법이 있긴 한데 멈추질 않아요. 만든 척만 한 거예요. 그리고 2026년 5월 교육부가 또 한 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면책권을 강화하겠다. 체험학습 사고 소송은 교육부, 교육청이 책임진다. 이런 방안. 발표는 발표대로 좋은데요. 잠깐. 13년 동안 같은 결의 발표가 몇 번째인지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발표, 흐려짐, 다음 사고, 다시 발표. 이게 13년 누적입니다. 여기서 결정타가 하나 있어요. 올해 청와대 면담 자리. 한 정치인이 대통령 면전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교사 소송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옆자리, 카메라 켜진 자리, 교육부 장관 앉은 자리에서 정확히 호명된 정책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입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0줄이요. 발언이 끝나고 헤드라인이 흘러간 자리에서 자료는 다시 그대로 놓였습니다. 자, 한번 환산해 드릴게요. 최근 3년 사이 교원 자살자 62명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8명. 그 말은 한 달에 거의 2명꼴로 한국 어딘가의 교실에서 한 사람이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세대 통째가 아니고요. 2년 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망치자로 한 줄만 더 길게 깎였어도 살았을지 모르는 자리. 한 달에 2자리씩. 감이 오십니까? 그 사이에 입법은요. 단독면책법 0줄. 강화 발표는 누적 4번, 5번. 한 정치인은 대통령 면전에서 정책 이름까지 호명했고 그 다음 자리에선 한 줄도 안 움직였습니다. 이건 망치를 못 들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자루를 안 깎은 거예요. 안 깎고 13년이 흐른 겁니다. 비유 하나만 더 드릴게요. 동네 공장에서 매달 2명씩 사람이 다친다고 해봅시다. 13년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전 매뉴얼을 다시 짜고 기계를 바꾸고 안 되면 공장장을 바꾸죠. 그런데 한국 국회는 13년 동안 매뉴얼 한 줄을 안 고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안 고쳤어요. 그동안 사람만 한 달에 2명씩 그만뒀고요. 저는 사법을 보고 한번 답답했고 국회를 보면서 한 번 더 답답했어요. 사법은 그래도 도구가 부족해서라고 변명할 자리가 있습니다. 국회는 도구를 만드는 자리잖아요. 13년 동안 도구를 안 만들었다는 건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만들 동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입법은 뉴스 한 사이클이 아니에요. 13년 누적입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자료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면 그동안 정부는 뭐 했을까요? 가장 조용히, 가장 깊은 자리에 숨어있던 진짜 범인, 바로 2012년에 못 3개를 동시에 박아버린 정부입니다. 이 자리는요, 카메라 앞에 한 번도 끌려 나온 적이 없는 자리예요. 사법은 판결문이 남고 국회는 본회의장 영상이 남는데 정부 정책은 부처 보도자료 한 줄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13년째 안 보이는 거고요. 시청자분들이 왜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변했지? 옛날 학부모는 안 그랬는데 답답해 하실 때 그 답이 정확히 이 자리에 있어요. 학부모 인성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게 아닙니다. 못 3개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못, 2012년 무상보육 도입입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가가 댑니다. 그 자체가 나쁜 정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때 정부가 깔아둔 메시지였습니다. 국가가 함께 키운다. 이 한 줄이 무서운 거예요. 키운다의 주어가 학부모 한 명에서 갑자기 기관까지 확장됩니다. 학부모 머릿속에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비용을 내고 기관이 키운다 라는 거래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해요. 0세 때 어린이집부터 그렇게 학습된 학부모가 5년 뒤, 7년 뒤 학교 정문에 들어옵니다. 어린이집, 미래의 학교 거울이거든요.
한 어린이집 박현주 원장의 말이 정확합니다. 보육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학부모 세대가 13년이 지난 지금 한국 초등학교 정문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마인드는 인성이 아니라 학습된 거예요. 두 번째 못, 같은 해 2012년 학교폭력 학생부 의무 기재.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이 자녀 학생부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 기재되면 낙인이 영구로 따라붙어요. 보호 처분, 그러니까 퇴학은 학생부의 영구 보존이고요. 2024년 3월부터는 중대학폭 685도 졸업 후 4년 보존으로 강화돼서 배입 정시에까지 반영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녀 인생 한 줄이 학생부의 영구로 박힌다는 신호가 학부모 머리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작동을 안 합니다. 아파트 등기부에 빨간 도장이 영구로 찍힐 수도 있다고 해보세요. 그 등기부 앞에서 침착한 어른이 어디 있겠어요? 학교라는 공간이 그 학부모한테는 내 자녀 인생이 한 줄로 결정되는 영구 등기소가 된 겁니다. 비성화는 인성이 아니라 제도가 그 자리로 몰아넣은 결과예요. 자, 못 2개 박혔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그 다음이에요. 세 번째 못,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 강화.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신고 항목에 들어옵니다. 좋은 의도예요.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하자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학부모 손에 신고서라는 무기 한 개를 쥐어준 겁니다. 정당한 훈육 한 번이 정서적 학대 신고로 둔갑할 수 있는 해로가 그때부터 열렸어요. 조금 전에 보신 그 71% 통계 기억하시죠? 2년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2건 중 71%, 1023건이 처음부터 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그 숫자요. 그게 이 못이 박힌 결과입니다. 법이 무기를 줬으니까 그 무기가 휘둘려진 거예요. 학부모 손이 갑자기 거칠어진 게 아니라 손에 쥐어진 도구가 바뀐 거고요.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못 3개가 단 2년 안에 동시에 박혔어요. 2012년에 2개, 2014년에 1개. 이게 말이 됩니까? 학부모를 소비자로 학습시키는 못 1개, 학부모를 비성화시키는 못 1개, 학부모 손에 신고 무기를 쥐어주는 못 1개. 이 3개가 같은 시기에 박혔는데 13년째 단 한 명도 이 자리를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쐐기를 박는 숫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한 전직 교사가 학부모 1866명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자녀 담임에게 가장 바라는 자질이 뭡니까? 1순위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수업 방법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 개성을 존중해주는 것 63.1%였어요. 수업 방법은 4.7%, 리더십은 1.8%. 수업 방법보다 개성 존중이 13배 큰 응답입니다. 학부모 머릿속에서 학교의 정의가 이미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내 아이 개성을 알아봐주는 맞춤 케어 서비스가 된 겁니다. 그게 못 3개가 박힌 자리에서 자라난 풍경이고요. 댓글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교사가 보모냐. 그 비명이 사실은 이 3개 정책이 만든 결과예요. 정부가 못 3개 박는 동안 학부모 어깨에 책임이 옮겨가는 풍경을 한 번도 막지 않은 자리에서 자라난 비명인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박았다고 해서 그 95%의 학교 포기까지 정부 책임만일까요? 마지막 4번째 범인은 사실 우리 회사, 우리 부서에도 똑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4번째 범인은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교장, 그 위에 앉은 시스템 운영자들이에요. 사법이 망치였고 국회가 자루였고 정부가 못이었다면 행정은 그 망치가 일선 교사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자리예요. 그래서 행정이 그동안 뭘 했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3년 동안 95%의 학교가 같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요. 안전요원 인력 보강을 한 학교당 따로 챙겨준 적이 없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교사 1명을 뒤로 빼주고 다른 라인으로 응대를 받아주는 시스템, 그것도 없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한 학년 담임 7명을 갈아치우는 동안 그 학부모를 다른 응대 라인으로 분리하는 절차, 그것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7번째 자리에 지원자가 0명이 됐을 때 행정은 그 0명을 그냥 통계로만 받아 적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이미 나와 있어요.
경력 5년 미만 초중고 교사 퇴직자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 5년 사이 31% 늘었습니다. 갓 들어온 사람이 5년을 못 버티고 31% 더 빠르게 나간다는 건요, 그 자리가 사람을 못 붙드는 자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6년 신규 임용은 27% 삭감됐습니다. 4명 뽑던 자리에서 1명을 뺀 거고요. 안에서는 5년 안에 빠져나가고 밖에선 4분의 1을 안 뽑는 거예요. 학교가 사람을 못 구하는 단계로 정확히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그동안 책상 위에 답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답은 다른 나라 책상 위에 이미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국엔 교육방문 코디네이터라는 자리가 있어요. 학교 밖 활동의 계획, 승인, 위험 관리를 별도 코디네이터가 맡아서 사고가 났을 때 일선 교사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안지 않습니다. 미국은 학부모 동의서, 면책 동의가 보편화돼서 책임이 학교 한 곳에 다 모이지 않게 분산시켜 놨습니다. 일본은 수학여행 소품 사고 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통합해 공유하고 있어요. 같은 사고가 2번 나지 않게 시스템이 받아주는 구조요. 우리 행정 책상 위엔 13년 동안 이 새 책상에 어느 한 칸도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위에서는 빠지고 일선 한 사람이 다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본인 회사에서요. 위에서는 빠지고 결국 일선 한 사람이 다 떠안았던 풍경. 책임은 무한인데 권한은 제로인 자리.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호명되는 건 늘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빼주러 위가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그 풍경이요. 이게 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19도 똑같아요.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택시처럼 부려도 일선 책임자가 본인 고과 우려해서 그냥 태우라고 하는 사례. 동사무소 창구에서 1시간씩 폭언을 받아내고도 위에서 분리해주지 않는 사례. 콜센터는 더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 있어요. 콜센터 노동자 10명 중 6명, 정확히는 60.1%가 최근 5년간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경험했습니다. 폭언 77.9%, 긴 통화 90.9%, 업무 무관 민원 54.5%. 위에서 차단해주지 않습니다. 일선이 헤드셋을 쓴 채 다 받아냅니다. 한 영상의 댓글창, 가장 위로 올라간 한 줄이 사실 이거였어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119도 똑같다. 이 한 줄을 시청자분들이 먼저 정리해 주셨는데 행정은 13년 동안 이 한 줄을 못 읽은 것처럼 굴었던 겁니다. 그래서 95%라는 숫자가 단순히 학교의 게으름이 아니에요. 행정이 망치를 멈춰줄 자리에 13년째 앉아있으면서 멈추지 않은 결과물이고요. 그 결과물이 학교에서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부서, 출근하시는 분들 매일 보고 계시잖아요. 책임 무한, 권한 제로, 행정의 부재가 만든 풍경이에요. 사법, 국회, 정부, 행정, 4명을 호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그동안 뭐 한 거냐고요? 학부모는 면죄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여기까지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학부모는 시스템의 피해자였구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정확히 짚어야 다음 13년이 또 똑같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영상 앞부분에서 보셨던 풍경 3개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7번째 담임 자리를 비워둔 그 학부모. 정책이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 선택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정책 아래에서 6번 담임을 그냥 통과시킨 학부모도 분명히 있었어요. 5학년 자녀가 수학여행 가서 물도 못 챙겨 먹게 키워놓고 학교 탓을 한 그 학부모. 정부 메시지 핑계로 안 됩니다. 같은 정부 메시지를 들은 옆집 학부모는 자기 아이 가방에 물병을 챙겨 보냈잖아요. 정당한 훈육을 정서적 학대로 신고한 그 학부모. 법이 무기를 줬어도 그 무기를 손에 든 건 본인이에요. 같은 법 아래에서 신고서를 쓰지 않은 학부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기를 줬다고 모두가 들지는 않습니다. 든 사람은 든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도 정확히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자각이 3가지 필요해요. 첫째, 내가 소비자가 아니다. 학교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에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시킨 게 아닙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낸 거지 학교에 발주를 넣은 게 아니거든요. 둘째, 내 자녀의 모든 불편이 학교 책임이 아니다. 5학년이면 물 정도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그게 자녀를 어른으로 키우는 거예요. 셋째, 정당한 훈육은 학대가 아니다. 신고서가 손에 쥐어졌다고 해서 모든 지적과 모든 제지를 학대로 부르는 순간 자녀는 어디서도 멈추는 법을 못 배웁니다. 댓글에 어딜 가도 함상 달리는 그 한 줄 있잖아요. 성인이 돼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자식 탓하는 어른이 된다는 그 한 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부모 혼자 자각해도 풀리지 않아요. 사법이 그대로, 국회가 그대로, 정부가 그대로, 행정이 그대로면 자각한 학부모만 손해를 봅니다. 양쪽이 같이 가야 풀리는 구조예요. 4명이 자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자각한 학부모는 왜 나만 참아야 하나 분노만 쌓이고요. 학부모가 자각하지 않으면 4명이 제도를 손봐도 그 제도는 계속 깨지는 데 쓰입니다. 양날입니다. 한 날만 갈면 칼은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시청자분 일상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녀 학원 보내고 계신 분들, 이번 학기에도 학원비 또 올랐죠? 사교육비 폭등의 원흉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95% 학교가 손 맞다 다는 그 풍경에 있어요. 학교에서 가능했던 학습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학원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수학여행이 사라지면 그 체험은 캠프로 옮겨가요. 안전지도가 사라지면 그건 학원 차량비로 옮겨갑니다. 학교가 책임을 못 지게 만든 시스템의 청구서는 결국 학부모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 우리 회사, 우리 부서, 책임 무한, 권한 제로. 그게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일선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잖아요. 학교 95%가 손을 놓은 그 풍경, 우리 회사 일선 부서 풍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위에서는 빠지고 결정은 위에서 하고 사고 나면 일선만 책임지는 구조. 한국 사회 전체가 같은 골조로 지어져 있어요.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요? 119일까요? 콜센터일까요? 우리 부서일까요? 느껴지십니까? 학교가 무너지는 풍경은 한 직군의 슬픈 사연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일선 한 사람한테 다 떠넘기는 그 골조 자체의 신호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짚어야 합니다. 사법도, 국회도, 정부도, 행정도, 학부모도 모두가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정확히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정확히 5자리에 동시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망치를 든 사법, 그 망치를 안 받아준 국회, 망치 자리를 만든 정부, 망치가 떨어지는 걸 그대로 지켜본 행정, 그리고 그 망치 앞에 서 있던 학부모까지요. 한 자리만 호명해서는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부모가 무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법, 같은 학교, 같은 교실 아래에서 신고서를 쓰지 않은 학부모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본인 손이 한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그건 시스템 핑계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학부모를 그렇게 만든 게 본인 인성 하나가 아니라 13년 동안 차곡차곡 박힌 정책과 법과 판례라는 거죠. 그래서 2가지가 동시에 가야 합니다. 한쪽만 들고는 안 풀려요. 이 5자리 중에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학부모 본인은 어떤 자각으로 멈춰야 할까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계신 분들, 본인 직장에서도 똑같이 책임, 무한, 권한 제로의 풍경을 매일 겪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통찰이 모일 때 비로소 23년이 끝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한 자리만 호명하고 끝내면 다음 13년도 똑같습니다. 95%였던 그 수치는 다음 자료에서 99%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같은 결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